바이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갑자기 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묵묵히 이겨내야 하죠. 그런 절망 속에서 인간이 품게 되는 간절함이란 감히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제발 이 고통이 끝나게 해달라. 단 하루만이라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함. 여기 실제로 그런 가혹한 운명과 싸워온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절망 속에서 품었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다름 아닌 방탄소년단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팬은 그 끔찍한 항암 치료를 끝낸 바로 다음 날 가방을 싸들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든 상태에서 오직 BTS를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죠. 이 믿기지 않는 사연은 아랍에미리트의 권위 있는 영어권 종합일간지 더 내셔널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매체는 4만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BTS의 아리랑 투어에 참석한 그 특별한 팬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스타디움을 순식간에 매진시킨 수많은 관객 중에서 18번의 지독한 항암 치료를 끝낸 바로 다음 날 10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 끝에 거기 도착한 사람은 아마 그녀가 유일했을 것이다. 그녀는 36이라는 젊은 나이에 유방암을 이겨낸 직후 그곳에 왔다. 세상 사람들은 암 환자가 왜 그 먼 두바이에서 서울까지 날아가서 아이돌 콘서트를 보느냐고, 일단은 몸 관리가 먼저 아니냐고 비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 세계의 BTS 팬들, 아미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결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격하게 공감할 일이다. 사실 이 환자에게 이번 한국행은 그녀의 30년이 넘는 인생을 통틀어 첫 해외여행이었다. 첫 해외여행의 목적지가 BTS의 공연장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지옥 같았던 항암 치료 시간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버팀목이 바로 BTS와 암이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암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SNS에 공유하자 홍콩, 노르웨이, 캘리포니아 등 세계 각지의 아미들이 밤낮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이었다. 전 세계 아미들의 국경을 초월한 연대는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주었다. 특히 독한 항암제를 두 종류나 섞어 쓰다 보니 극심한 메스꺼움과 설사가 동반되어 매일 밤 고통에 겨워 눈물을 흘리던 그녀였지만 치료만 끝나면 BTS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버텨냈고, 그것은 그 어떤 마약성 진통제보다도 강력하게 그녀의 통증을 이겨내게 해주었다. 음악이 인간을 치유한다는 말이 그저 수식어가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한 셈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그런 몸으로 한국까지 날아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구상에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대중에게 행복을 주는 아티스트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누군가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고 죽음의 문턱에서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그런 아티스트는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이 눈물겨운 사연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방탄소년단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방탄소년단을 진심으로 아끼는 아미의 한 사람이고 그동안 수많은 훌륭한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사랑해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반드시 살아서 저 사람들을 보겠다는 집념까지 선사해줬다는 아티스트는 처음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방탄소년단과 그 정도 수준으로 깊이 교감하는 팬들은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궁금증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적 같은 행복감, 드디어 내 눈으로 방탄소년단을 직접 보게 되었다며 지금 나라 전체가 들썩이다 못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요동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열정의 나라 스페인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이번 아리랑 월드 투어가 드디어 스페인 마드리드에 상륙했습니다.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현지 팬들은 당연한 거고 인근 국가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심지어 바다 건너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팬들이 이번 콘서트를 보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로 무섭게 집결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공항과 기차역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아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 현상을 두고 스페인의 대표적인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 카데나 세르는 아주 가슴 먹먹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공연을 직접 보기 위해
놀랍게도 현재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아미들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스페인에 날아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과 정치 지도자들의 파괴적인 욕망 때문에 지금 그 누구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우크라이나의 국민들,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절망하던 그들에게도 방탄소년단은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빛이자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국경과 전쟁마저도 BTS가 전하는 음악의 힘 앞에서는 무력해질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스페인은 방탄소년단으로 인하여 묘한 국가적 자부심까지 느끼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방탄소년단이 유럽 투어의 그 화려한 시작점으로 스페인을 선택해 주었다는 그 명분 때문입니다. 마치 교황의 첫 방문지를 두고 많은 국가들이 흥분하는 것처럼 스페인 언론들은 지금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어권 최대 온라인 매체 중 하나인 인포바의 스페인은 BTS가 유럽 투어의 개막과 함께 마드리드 전체를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호에 걸맞은 초대형 슈퍼 프로모션에 나섰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사는 6월 26일과 27일 단 이틀간 무려 12만 명 이상의 관객석을 단 1초 만에 매진시켜버린 방탄소년단이 본격적인 유럽 복귀 무대로 스페인을 선택했다면서 이것은 과거 1960년대 전 세계를 뒤흔든 비틀즈의 전성기 투어와 비견될 만한 역사적인 대사건이라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마드리드 지역의 대표 공영방송인 텔레마드리드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체는 BTS가 월드투어 아리랑의 일환으로 리아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 스타디움에서 2차례 콘서트를 열면서 마드리드라는 도시 자체를 하룻밤 사이에 K-팝의 세계적 중심지로 바꾸어 놓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틀 밤 연속으로 전석 매진을 기록한 이번 월드투어 덕분에 마드리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음악 산업의 심장부에 서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기사는 BTS가 이번 유럽 투어 중 스페인을 첫 번째 방문 일정으로 잡은 덕분에 마드리드가 전 세계 아미들이 가장 주목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해외 지역에서 온 다양한 연령대의 아미들을 통해 한류가 마드리드 경제와 문화를 통째로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최대 규모의 종합일간지인 엘파이스는 한층 더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으며 이렇게 전했는데요. K-팝을 세계적 장르로 도약시킨 BTS가 왔다. 그들은 이제 이미 K-팝이라는 좁은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버린 위대한 존재들이다. BTS는 과거 비틀즈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보이밴드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그 장르 자체를 세계화시켰고 이제는 그 장르의 벽마저 가볍게 뛰어넘어 버렸다. 실제로 10대 소녀들의 철없는 팬덤 문화라는 편견을 비웃기라도 하듯 BTS의 음악은 이제 세대를 초월하고 있죠. 엘파이스는 이를 아주 유쾌하게 강조하기 위해 한 중년 여성 아미의 인터뷰를 실었는데요. 기사의 헤드라인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BTS의 음악을 듣는 것은 보톡스를 맞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호기롭고 유쾌한 주장을 펼친 주인공은 사미라는 54세의 중년 아미입니다. 그녀는 스페인의 대형 팬클럽인 아미 스페인의 운영자이자 29,500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인데요. 그녀는 방탄소년단의 음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BTS의 음악과 가사는 피부를 젊게 만드는 화장품 수준을 넘어 매일 아침 내 영혼에 에너지를 주고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주입해주는 기적의 주사액과 같다. BTS는 내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주름살 좀 펴지는 보톡스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된다. 대중은 여전히 K-팝 콘서트장에 가면 철없는 미성년자들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실제 스페인 아미들을 조사해본 결과 팬들의 무려 50% 이상이 25세에서 39세 사이였다.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청장년층이 가장 많았던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40대, 50대 이상도 수두룩했고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미성년자 비율이 가장 적었다. 그러니 이것은 구매력과 성숙한 안목을 갖춘 성인들이 BTS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인데요. 이쯤 되면 노래가 참 좋네, 우리 오빠 잘생겼네 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동안 방탄소년단의 미담은 많이 들어왔지만 인포바에가 전한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스페인 알메리아라는 지방에서 온 케니라는 팬은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그들은
나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아미들 사이에서는 켄이라는 이 여성처럼 죽으려고 했다가 BTS의 노래를 듣고 다시 살기로 결심했다는 고백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 매체 인포바에는 방탄소년단에 대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국적, 인종, 장르를 음악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넣어 한데 묶는 힘, 그리고 인간에게 삶의 의욕 자체를 새로 만들어주는 경이로운 존재가 바로 BTS이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팬들에게 선사하는 따뜻한 메시지와 위로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누리는 선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인포바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한국어를 스스로 독학하고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게 만드는 유일한 문화적 동력이 바로 BTS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재 단순히 한국어 가사만 따라 부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의 한복판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그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민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푸른 눈의 스페인 사람들과 유럽 각지에서 온 현지인들이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그게 마치 자신의 조국 국기인 양 자연스럽게 흔드는 광경이 BTS의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믿기지 않는 풍경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바로 방탄소년단인 것입니다. 스페인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종합일간지 라반과르디아는 공연 첫날의 감격을 생생하게 담은 스케치 기사를 올렸는데요. 기사를 읽어보면 한국인으로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이번 앨범과 투어의 이름은 아리랑이다. 공연 중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깊은 한과 흥이 담긴 전통 민요 아리랑이 그대로 흘러나왔는데 대형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유럽 팬들은 그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었다. 이번 BTS의 앨범은 이전의 그 어떤 작업물보다 한국 전통의 색채를 가장 짙게 띠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컨셉 자체가 한국의 민속적 전통과 한국의 신화에 완벽하게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트렌디한 팝 스타일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양식과 언어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나갔는데 전 유럽이 그 한국적인 것들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방탄소년단이 아닌 그 어느 누가 이런 기적 같은 문화적 쾌거를 우리 대한민국에 선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방탄소년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방탄소년단이 이번 아리랑 월드 투어 무대 연출 안에 얼마나 정교하고 많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녹여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페인 최대의 음악 전문 미디어가 이에 대한 완벽한 감상평을 남겨주었는데요. 해당 매체 헤드라인부터가 아주 강렬합니다. 마드리드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이런 감상평을 이어가는데요. BTS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아티스트이다. 메트로폴리타노 공연장 자체가 마치 서울의 고궁을 그대로 스페인으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관객들을 압도한 360도 개방형 무대 디자인은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인 정자를 재해석한 것이었다. 이 디자인은 서울 경복궁 안에 있는 아름다운 누각, 경회루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바닥에 있었다. 무대 바닥에 기하학적인 디자인 패턴을 분석해보니 그것들은 다름 아닌 태극기의 건곤감리와 태극 문양을 본떠 정교하게 디자인된 구조였다. 공연 시작 전 관객들이 입장하는 시간 동안에는 스피커에서 한국의 은은한 국악이 흘러나왔고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의 전통 종이인 한지의 거친 질감과 격자 문양이 계속해서 비추어졌다. 이 공연을 관람하고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인류 최첨단 기술의 완벽한 결합이 바로 이 공연이었다는 사실이다. BTS가 이 공연을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종합예술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밤낮으로 고뇌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또 다른 무대에서는 한국의 전통 탈이 구현되었고 휘날리는 흰천을 활용해 한국 전통 무용인 승무의 유려한 움직임까지 그들은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우리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역사상 전례가 없던 방법으로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뽐내고 있는 우리 방탄소년단.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기사에 의하면 공연의 클라이맥스는 대한민국 민요 아리랑의 구슬픈 선율이 웅장한 힙합 비트와 섞여 흐르는 바디 투 바디의 무대였다고 하는데요. 이 무대에서는 한국 전통의 집단 원무인 강강술래가 현대적인 군무로 재해석되었다는 기사는 수십 명의 댄서가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도는 가운데 화려한 LED 깃발과 레이저 조명 그리고 상모에서 영감을 받은 긴 리본들이 허공에서 기하학적인 곡선을 그리며 회전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전통과 미래 테크놀로지가 만나 폭발했다고 묘사했습니다. 게다가 곡과 곡 사이에 상영되는 영상들 역시 한국적 상징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그 영상 중에는 대한민국 국기에 담긴 7가지 요소, 하늘, 땅, 물, 불, 빛, 그림자, 순수를 상징화한 영상과 서로 다른 곳에서 자라난 두 나무가 결국 몸통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한국의 아름다운 신화, 열리지를 메인 컨셉으로 삼은 영상도 있었다. BTS가 이날 보여준 공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유기적인 예술 작품이었다. 그들은 차원이 다른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들의 무대는 과감했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강한 문화적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왜 세계 최고인지를 그리고 그 위대한 왕의 귀환을 전 세계에 선언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영어를 유창하게 쓰며 서구 팝 시장에 아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순수하고 깊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벼려내어 그 정체성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며 컴백했고 세계는 그 당당한 한국적인 아름다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처럼 방탄소년단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이 모든 행보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스페인 최대 뉴스 통신사인 유로파 프레스가 아주 명쾌한 분석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통신사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BTS가 단순한 팝스타를 넘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된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무대에 대한 창작적 권위와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에 있었다. 국가가 처음부터 이들을 문화 대사로 기획하고 탄생시킨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BTS의 경이로운 성공은 전 세계 인류에게 한국이라는 낯선 문화를 접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유일한 관문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미의 시골 마을 혹은 유럽의 작은 소도시에 사는 이들이 평생 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접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방탄소년단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서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도 관심 갖지 않았던 코리아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찾아보고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자발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부가 수천억 원의 외교 예산을 써도 하지 못할 일을 7명의 청년이 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증명하듯 최근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의 글로벌 홍보대사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박물관 측도 그의 세계적인 파급력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제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월드 투어 무대 전체를 지구촌을 누비는 움직이는 한국 박물관으로 통째로 꾸며서 전 세계를 순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잘 아시다시피 리더 RM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근현대 미술과 문화유산 그리고 전통 박물관에 대해 남다른 깊은 애정과 해박한 지식을 보여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수억 원의 거금을 문화재 보존과 예술 후원을 위해 아낌없이 기부해왔죠. 이처럼 전 세계인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와 고유한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활동에 국가대표급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그에 걸맞게 글로벌 홍보대사라는 책임과 명예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RM은 이미 국내 예술계 후원, 해외 간행물 한글 번역 지원, 박물관 홍보 등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 있어 값을 매길 수 없는 수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비단 RM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 멤버 전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박물관을 자신들의 등에 짊어지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의 아름다움을 실시간으로 배달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누군가에게 방탄소년단은
지옥 같은 암투병과 항암 치료마저 기적처럼 버티게 만들어준 삶의 이유 그 자체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방탄소년단은 참혹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잠시나마 내일의 희망을 붙잡게 해준 구원의 빛입니다. 또 다른 중년의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아주는 에너지 주사이며 지구촌 수많은 젊은이에게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게 만들고 숟가락을 들어 한국 음식을 먹게 만들며 일생에 꼭 한 번 한국을 여행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관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인 유력 매체들이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고 마드리드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기지 않는 현상들은 그동안 축적된 방탄소년단의 문화적 영향력이 한꺼번에 폭발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한복판, 축구의 성지라 불리는 대형 스타디움에서 수만 명의 외국인이 우리말로 노래를 떼창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손에는 태극기가 들려있고 눈앞에는 한지와 국악, 경회루의 정자양식과 승무, 탈춤과 강강술래, 상모 돌리기 같은 우리의 가장 깊은 전통이 최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눈부시게 펼쳐집니다. 그걸 보며 전 세계 엘리트 언론들은 경이롭다, 비틀즈의 재림이다 라며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전 세계를 순회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향하는 곳마다 그 도시는 잠시 동안이나마 완벽한 한국이 됩니다. 마드리드가 한국이 되었고 다음 도시 역시 한국의 색으로 물들 것입니다. 스페인 통신사의 명언처럼 그들은 문화 대사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 임무를 누구에게 부여받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어떤 대사나 외교관, 대통령보다 더 크고 깊은 영향력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소프트 파워 아니겠습니까? 총칼로 위협하지 않아도 국가가 강요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으나 전 세계 사람들이 스스로 좋아서 그들의 뒤를 따라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궁금해하며 돈 들여 홍보하지 않아도 스스로 여권을 챙겨 한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한국이라는 낯선 동양의 나라를 그저 외국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조국과 같은 나라로 가슴에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탄소년단을 단순히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아이돌이 아니라 위대한 아티스트라고 불러야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지를 전 세계가 스스로 발견하게 만들고 그들이 사랑에 찬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드는 경이로운 세계를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선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이 가진 압도적인 위대함으로 대한민국이 이토록 위대한 국가였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연코 신이 우리 대한민국에 내려준 가장 아름다운 보배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